22대 국회가 오늘 첫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첫 본회의부터 회의장 자리가 한참 비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원구성 협상 결렬을 이유로 참석을 거부한 건데요. 국회가 집권 여당 없이 야당만으로 문을 연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본회의장 앞.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섰습니다. 구호도 등장했습니다. 합의 없이 의의 없다. 의회 독주 중단하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본회의 직전까지 상임위원회를 나누는 협상을 벌였다 결렬되자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불참한 겁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만 회의장에 들어가 야당의 본회의 강행에 항의했습니다. 이 자리가 의사일정 합의 없이 일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힘자랑으로 막무가내로 국회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첫 본회의부터 고성이 나왔습니다. 힘자랑을 대통령이 한 거 아닙니까? 첫날부터 날선 공방 역시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게 아니라 10번 이상 여당과 만나 논의했다며 반박한 겁니다. 대통령실 눈치 보고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선 민주당 소속인 우원식 의원이 190표의 찬성으로 국회의장에 당선됐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입법권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신뢰 위기는 더욱 깊어지고 민생과 개혁의 위기는 임계점을 넘을 것입니다. 국회 부의장은 여당과 야당 한 명씩 뽑지만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후보를 안 냈고 민주당 이하경 의원만 부의장으로 뽑혔습니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부터 다수 야당은 회의장 안에서 회의를 열었고 소수 여당은 회의장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집권 여당의 참여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문을 연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네, 오늘 많이 더우셨죠? 서울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30도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낮 도심의 모습입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을 피해서 잠시나마 물가 근처에서 더위를 식히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낮 동안에 햇볕이 강했고 특히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어서면서 지도에 붉게 나타나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열기가 쌓였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0.1도, 정선 32.3도, 청주가 29.8도로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 더위는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현충일인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고 오후에 내륙 산지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금요일에는 그나마 낮 기온이 약간 낮아지면서 바깥 활동하기는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말에는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되면 서해안과 전남, 경남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일요일 오전에 대부분 그칠 텐데요. 다만 곳에 따라 호우특보 수준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한때 3% 넘게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의 발언에 출렁인 건데요. 그간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메모리 칩을 납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을 직접 나서서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대만에서 열린 IT 전시회 컴퓨텍스의 주인공은 단연 엔비디아였습니다. 젠슨 황 CEO는 인공지능, AI가 물리법칙의 세계로까지 확장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about to enter a phase where AIs can learn the laws of physics and understand and be grounded in physical world data. 그러면서 기자간담회에선 삼성전자를 언급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제공한 고대역 폭 메모리 HBM의 반도체를 검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삼성이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문에 대해서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테스트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 3사 모두 엔비디아에 메모리를 공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발언이 알려진 뒤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한때 3% 넘게 급등했습니다. 지난달 삼성이 HBM 인증 테스트에 실패했다는 보도 이후 주가가 폭락했는데 이번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HBM 특성상 시장에서 절대적 위치에 있는 엔비디아의 움직임에 거대 반도체 기업들이 일희일비하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가 가장 시장 영향력이 크지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소위 말하는 반 엔비디아 진영이죠. 그 시장을 얼마나 빨리 또 진출하느냐 대응책을 세워야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젠슨 황의 발언이 HBM을 납품하려는 업체들 사이에 경쟁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보기도 합니다. MBC 뉴스 박소혜입니다. 최근 길 가던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공격당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사람이 아니라 까마귀의 공격이었습니다. 까마귀들이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다은 기자입니다. 골목길을 걷는 여성 뒤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 공격을 시작합니다. 갑작스런 일에 놀란 여성이 무슨 일인지 확인하는 사이 까마귀는 다시 한번 여성의 머리를 향해 날아듭니다. 몸을 숙여 피하면 더 낮게 날아와 공격하기를 반복합니다. 불과 2분 뒤, 이번에는 남성을 향해 공격에 나섰습니다. 남성이 이리저리 피하려 노력해도 까마귀는 멈출 줄을 모릅니다. 결국 정면에서 얼굴을 쪼인 남성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까마귀들이 엄청 시끄럽게 막 깍깍거리면서 지나가는 이제 행위를 공격하는지 여자들이 막 비명 지르면서 도망가더라고요. 최근 이 동네에서 이렇게 까마귀에게 공격을 당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위협을 넘어 다칠 수도 있는 공격을 3번이나 당한 주민도 있습니다. 깜짝 놀랄 만큼 또 발톱으로 치고 나가니까 아프죠. 일하고 있는데 또 한 마리가 와가지고 치고 나가고 3번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무차별 공격하는 까마귀는 큰부리 까마귀로 한 곳에 정착해 사는 텃새입니다. 평소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흔하지는 않지만 번식기인 5월과 6월에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둥지 지키기에 나서는 겁니다. 모성 본능이 강하게 발동되기 때문에 지금 사람을 포함해가지고 천적으로 생각하는 개나 고양이 대상으로 이 찍거나 또는 경고음을 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이런 공격을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조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까마귀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을 지날 때는 우산이나 양산을 펼쳐 공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까마귀 서식지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한편 경고 문구 부착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신림역 일대에서 취객을 유인해 가짜 양주를 먹이고 바가지를 씌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만취한 피해자들에게 2억 원 상당을 뜯어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붉은 조명이 드리워진 어두운 방 안, 손님이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얼마나 취했는지 전화기를 제대로 쥐는 것조차 버거워 보입니다. 그런 손님에게 유흥주점 업주는 돈을 이체하라고 압박합니다. 형님, 결제 빨리 해주세요. 계좌번호 제가 찍어드릴게요. 손님이 은행 앱에 로그인하고도 헤매자 아예 업주가 나서서 이체 버튼을 누릅니다. 100만 원 이체해줘요. 100만 원? 네. 뭔가 좀 이상한데. 혀가 꼬이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손님에게 여성 접객원은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독촉합니다. 오빠 거니까 오빠가 틀리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지. 서울 신림동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이들은 손님에게 값싼 양주를 섞어 만든 가짜 양주를 내놓은 뒤 정신을 잃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손님이 깰 무렵 탁자 위에 비싼 양주병을 올려놓고 술값을 부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울 신림역 일대 유흥주점에서 재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43명에게 2억 원 상당을 뜯어냈습니다. 한 사람당 하룻밤 술값으로 450만 원을 받은 셈입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신용카드와 폰뱅킹 비밀번호를 알아내 몰래 술값을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손님들을 유인하는 호객꾼이 있고 웨이터랑 유흥 접객원들이 합석해서 술을 먹이는 역할을 하고 최종적으로 업주들이 인사불성이 된 손님을 상대로 결제를 받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서울관악경찰서는 유흥업소 2곳에서 호객꾼과 웨이터, 여성 접객원 등 모두 17명을 특수강도와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업주 2명은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신림역 일대 유흥업소에서
비슷한 피해 신고가 반복 접수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